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아니구나. 네. 6월 20일 갑오일입니다. 오늘 일주 분석은 갑오일주입니다. 나무와 불입니다. 오행 중에 화를 가장 반기고 좋아하는 게 목기운이에요. 물론 나무가 자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지만 목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생상극이라고 했을 때 목에서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토를 생해주고 토가 금을 생해주고 이렇게 오행의 구조가 있을 때 생을 해준다는 게 목이 불을 잘 타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건데 화를 가장 반기는 기운이 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이 가장 쉽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목은 불을 보면 좀 이렇게 뛰어드는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이라는 게 봄에 새로 솟아오르려는 생명에 강한 기운인데 기본적으로 그 나무가 자라는 기운 밑에 가장 화기가 강한 5월의 기운인 오화가 앉아 있습니다. 오화는 불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불만으로 가득 들어있고 또 간목에게 이 오화는 이제 상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이 불에 잘 타는 형국이라는 거는 결국 되게 그 형상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목화통명사주라고도 해요. 갑오일주를. 목과 화가 만나서 봄, 여름에 자라고 성장하면서 활발하게 본인의 기운이 펼쳐지는 어떤 형국인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행적인 물상과 그 다음에 이 오화라는 특징이 말의 특징이 갖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간목에게 상관이라는 어떤 그 세 가지의 요소가 골고루 배합이 돼서 갑오일주의 어떤 특징적인 게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월과 다른 오행이 어떻게 배합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성격이나 활동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갑오일주는 일단 상관이라 함은 본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매력이나 재주나 끼를 의미해요. 근데 그 끼라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식신과 상관 둘 다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이지만 아주 쉽게 단편적으로 상관은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의 세계에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제가 관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조직에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조직 내의 부조리함, 또 자기 윗사람의 어떤 본인에게 다루는 어떤 부당함,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반박을 잘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 게, 상관을 끼고 있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부조리함이 눈에 너무 잘 띄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인 어떤 툴을 보는, 센스나 안목이나 어떤 사고 자체가 상당히 기존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롭고 상관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그 다음에 약간 반골기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뜻을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게 식신, 옛날에는 식록보, 그거는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결과를 가져가야 되지만 상관은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실 폰 빠지는 일을 싫어해요, 상관이.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상관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의 재주와 끼를 발산해서 그 능력으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높여가면서 일하고 싶은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조직 내에서의 상명하복되는 이런 그런 조직 내에서 분위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오일주 분들은 프리랜서, 연예인 쪽 되게 많으시고 일을 하시더라도 프리랜서 쪽에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이분들이 어떤 답답한 조직 내에서 일을 하시기는 상당히 쉽지 않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의 일지나 월지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남의 밑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 사주에 갑오일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직장 생활보다는 본인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나 본인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예술가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장간을 볼게요. 갑오일주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네, 하면서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하다 보면 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좀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자, 아까 제가 식신과 상관을 얘기할 때 상관은 조금 본인의 어떤 주장이 강하고 먹고 사는 것 쪽보다는 본인의 좀 폼생폼사 이 가오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 우리가 흔히 가오라고 했을 때 그 가오가 갑오일주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장간을 보면 이 오화 안에는 병기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쪽으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지장간 안에는 식신이 있어요. 식신이 본인의 끼나 재주도 있지만 상관하고 비교했을 때 식신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라는 그 기운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상관의 기운이지만 이 안에는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간목에게는 식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오화 식신 상관이 다 있다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식신은 좀 지고지순함이고 상관은 약간 차도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는 약간 츤데레의 기질도 있을 수 있어요. 갑오일주는 좋을 때는 너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아닐 땐 흥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게 여자나 남자나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는 되는 거예요. 자, 병화가 식신이고요. 자, 기토는 오화가 불의 본질로 병화와 정화밖에 원래 이 각 계절의 도화는 두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오화에만 유독 기토라는 음의 토가 하나 들어가서 불이 너무 뜨거워서 활 타버리는 그거를 조금 불의 어떤 화기를 기토는 음기운의 토기 때문에 조금 화기운을 조금 수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2지지 중에 각 계절의 왕지, 도화기도 한 자오, 묘, 유 중에 유일하게 지장간이 3개인 거는 오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묘목, 그 다음에 유금, 자수 안에는 순수하게 목의 기운이나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만 되어 있는데 오화만 유독 기토가 하나 들어가서 불의 뜨거운 어떤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 기토가 간목에게는 정제입니다. 정제라는 거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입이든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실리 추구적인 측면이 기토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천간합 중에 갑기합토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간목은 자라려고 하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계속 나무가 자랄 수만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을 맺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솟아오르는 계속 자라려고만 하는 간목이 기토를 만나서 합을 이루면서 그 다음 오는 계절에 금을 준비하는 열매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오일주가 상당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본성 안에는 안정되고 싶어 하는 거 또는 실리적인 거 또는 내가 하는 어떤 것과의 그걸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게 강한 거죠. 갑기합이라는 게. 그래서 갑오일주 사주 명식에 금기운이 있으시면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인 목표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수기운도 적절히 조금 있으면 괜찮겠죠. 너무 불이랑 불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는 오화의 본기인 상관입니다. 아까 상관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측면의 상관은 정말 본인의 진짜 타고난 매력을 발산하면서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살기에는 정말 좋지만 이게 관과 사회성 또는 남편 또는 본인의 명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어떤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라는 동물로 치면 12지지 동물로 치면 말이 호기심도 많지만 상당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목화통명이라는 게 목이랑 화가 만났을 때의 이 순발력
말을 잘하고 총명하고 이게 말의 특징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밑에 자, 오, 묘, 유 네 가지를 끼면 뭐 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간목에게 오화는 또 홍염살로 들어와요. 도화랑 홍염이 비슷하게 그갈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둘 다 사실은 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눈웃음을 줬을 때 그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거나 어떤 상대를 약간 이렇게 홀릴 수 있는 분위기는 홍염살이 도화살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본인 안에 본인의 매력이 있다는 걸 홍염들은 알아요. 네. 또는 모르게 한 행동이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너무 매력으로 다가가는 게 홍염살이에요. 도화라는 건 사실 어떤 매력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골고루 봐야 돼요. 직업적으로 도화를 쓰는 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고, 자기 안의 도화는 어떤 이성을 끄는 매력일 수도 있지만, 도화라는 거는 각 계절에 가장 화려한 시절이기 때문에 짧아요. 짧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지속력은 약해요. 어떤 새로운 개척을 한 것도 좀 부족하고, 남이 깔아놓은 판 안에서 본인은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가 그 꽃이라는 거는 결국 제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가 마무리하는 이렇게 가는데, 도화를 어쨌든 본인 사주에 많다 하시는 분은 금방 실증을 잘 느끼고 지구력이나 지속력이 조금 약한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 본인이 잘하는 거를 일단 가지고, 도화가 지지에 많다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상대를 해야 이 도화살을 푸는데, 대신 본인한테 있는 어떤 매력을 너무 과대 평가해서 잘못 사람과의 관계가 얻게 되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피곤해지는 게, 살이라는 건 지나치면 본인에게 좋게 오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눈웃음을 너무 쳐요. 홍염살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죠. 네. 모든 관계는 지나치면 피곤합니다. 인기 많은 거 과연 좋기만 할까요? 저는 연예인들 피곤할 것 같은데. 네, 뭐든지 과하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오일주가 가장 부족한 기운이 사실 금이랑 수인데, 더군다나 아까 갑기합토가 나무가 성장하다가 이제 기토를 만나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는 간다 치더라도 금기운, 이 불이라는 게 또 금을 녹이기 때문에 금기운에 이 본인 사주의 금기운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 금기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갑오일주가 뭔가 결과를 내는 거에 관건이에요. 그래서 갑오일주를 흔히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금기운의 부족도 있고, 이 상관이라는 거는 즉흥성 그리고 기발함도 있지만 금방금방 변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에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는,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거를 상관들은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설명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고, 자, 제가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갑오일주가 연예인, 특히 이쁜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는 갑오일주분도 상당히 세련되시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어쨌든 두 분의 사주를 보면 되게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설현씨 사주인데요. 제가 이따 해드릴 분하고 비교를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추고 귀문이 두 분한테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귀문간살 설명할 때 연예인한테 많이 나오는 살이고, 이게 순간적인 즉흥성이나 끼를 발산할 땐 참 좋지만 감정의 어떤 기복적인 측면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설현씨도 보면 1에 있는 오화랑 C에 있는 축토랑 추구 기문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추구 기문이지만 이 축토는 간목에게는 돈, 재성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천을귀인이기도 해요. 그러니 추구 기문이 형성이 되지만 천을귀인과 재물의 특징인 재성이 본인의 상관,
어떤 끼나 어떤 그런 매력과 합의돼서 추구 기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본인의 끼를 풀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그 끼를 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문으로 엮여 있으신 분이죠. 근데 설현씨 사주에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목기운에 있어서의 금기운이 살짝 부족한 게, 물론 축토 안에 금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8글자 중에 금기운이 살짝 투출이 안 된 게 아쉽기는 네 합니다. 금기운에 목기운에게 금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관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인내, 끈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때가 지금은 좋아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잘 그거 하지만, 자기 사주에 이런 끈기나 이런 게 없다 보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현씨 그 다음 대운이 금수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아마 자기 사주에 없는 금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런 거 있죠. 자유분방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금이라는, 너 이거 끝까지 참아 라는 게 들어오면 본인 심리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셔야 조금 더 성숙한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손예진 씨. 손예진 씨는 참 한 번도 스캔들 내신 적, 누구랑 스캔들 냈었나요? 현빈 씨랑. 제가 원체 연예인한테 큰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상당히 오랫동안 별 탈 없이 승승장구 잘 나가고 계신 분인데, 방금 제가 설현 씨의 사주에서 추고기문, 네, 이분 역시 추고기문이 있어요. 근데 설현 씨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월이랑 일의 추고기문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금의 핵심, 금이 있냐 없냐 핵심인데, 이분 사주에 흰색 금 많죠. 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이루려는 것까지 가려는 어떤 그게 근성이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축토는 네, 월의 축토는 간목에게 천을기인과 재성이 같이 돼 있는 방금 설현씨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추고 기문이 형성이 되시고,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추고 기문이 똑같이 있으시죠? 네. 역시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 사주에 확실히 귀문 간살이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귀문 간살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이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사시면 그 에너지를 다 어디다 풀까요? 네. 그러니 직업적으로 본인이 가져야 되는 그거는 자기 사주 명식에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귀문이 있다는 거는 평범한 삶을 살기에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귀문이 강한데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엄청나게 본인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그 기운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시는 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 겪는 어떤 정신적인 힘든 고통이 많으신 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귀문이 힘드냐면, 한마디로 귀문간살이라는 거는 귀신이 자주 드나드는 문을 본인 사주에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기운이 옆에 왔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들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육체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자꾸 이 사람들에게 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에서 나는 별 변화 없이 살고 싶은데 자꾸 어떤 즉흥적인 어떤 욕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적인 우발적인 행동이 나온다거나. 근데 그때 보통 술을 마실 때 많이 나타나요. 술을 깨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본인 사주에 귀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귀문을 잘 다스리는 게 본인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